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선입니다. 자, 오늘은 김상용의 백리금파에서라는 수필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김상용은 우리 그 시인으로 좀 많이 알려졌는데, 오늘은 수필을 공부하겠습니다.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쉽게 지나쳐버리기 쉬운 이 생활의 단상을 아주 재치 있고 기지가 넘치는 그 표현을 한 작품이에요. 자,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부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새들이 겪는 곤경이다. 이렇게. 자, 고개를 넘어가지고 산허리를 돌아내렸다. 산허리는 이제 산비탈입니다. 산비탈. 산밑이 바로 들이고 들은 그저 논뿐의 연속이었다. 두렁풀. 예, 두렁이 난 풀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끔히 깎았다. 논뱀이. 논뱀이라는 건요. 논과 논 사이를 구분해 놓은 장소가 논뱀입니다. 그 논뱀이마다 수북수북 담긴 벼가 연달아 백리금파를 이루었다. 제목이 나왔네. 백리금파. 이 백리에 걸친 금빛 물결을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벼가 누렇게 익은 황금 들판을 갖다가 비유한 단어예요. 사실 이 황운이라고 좀 보통 나오거든요. 고전에서 누런 구름. 여기서는 금파. 이건 보다 누런 들판을 갖다가 비유한 것이다. 이겁니다. 자, 배경이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저기 논들을 돌아다니는 이 더벅머리대. 뭡니까? 머리에 수북하게 거칠게 난 머리털, 봉두남발이라고 하네요, 한자로. 이러한 아이들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새를 쫓고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보세요. 우여우여 소리를 친다. 쾅쾅 소교통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들을 지금 물리치는 장면이죠. 자, 참새들은 자리를 못 붙여 한다. 그러니까 먹으려고 이제 곡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자리를 못 붙인다. 그렇죠? 우선 내 옆에 있는 이 더벅머리 떼가 우여 소리를 내쳤다. 내 옆인 걸로 봐서 이제 서술자가 나온 겁니다. 필자가. 참새떼가 와르르 날아갔다. 굉장히 문장이 어떻습니까? 짧고 간결합니다. 천 마리는 될 것 같다. 날아간 참새들은 원을 그리며 저편 논뱀 위에 앉아본다. 자, 주로 이 참새들을 더 어떻습니까? 주된 관점을 삼고 있어요. 참새들의 입장이 더 어떻습니까? 강하죠. 저편 애놈들은 날아앉은 새떼를 보았다. 깨어져라 하고 석유통을 두들긴다. 일제히 우여 소리를 친다. 이 아우성을 질타할 만한 이 호령하고 야단칠 만한 이 담력, 어떤 배짱과 용기가 이 참새의 작은 심정에 있을 수가 없다. 확실하게 참새의 입장에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참새들은 앉기가 무섭게 다시 피곤한 날개를 쳐야 한다. 왜? 아이들이 해방을 오니까 굉장히 힘겨워하는 참새들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개성적인 시각이네요. 보통 참새를 쫓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을 더 긍정적으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딜 가도 이런 우여우여가 있다. 쫓는 소리죠. 참새들은 쌀 하나 남겨보지 못하고 흑사병 같은, 자, 비유가 나왔는데 흑사병이 뭡니까?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재난, 날벼락 같은 이 소리를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 비운하다. 그렇죠? 슬픈 운명을 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그렇죠? 참새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쫓기는 참새에 대한 동정심을 우리 필자가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뒤에 가시면은 오뚜기를 꺼내 아이들에게 승부욕을 붙여주라는 근거와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사실 애들 놈들도 고달플 것이다. 그렇죠? 왜? 더벅머리 때의 처지를 측은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왜? 아이들의 신세도 이제 불쌍하고 가엾고 애처롭죠. 왜냐하면 쌀 하나 못 먹게 참새를 쫓아야 하는 이 신세도 참새 못지않게 고달프다. 뭐 이런 얘기고요. 나는 나와 내 당나귀는 이 광경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 중간으로 가시면은 이제 승부욕을 이용한 재치, 필자의 재치가 잘 돋보이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나는 나귀 등에서 짐을 내려놓고 그 속에서 오뚜기 하나를 꺼냈어요. 오뚜기. 관심을 전하려는 소재입니다. 지금이야 뭐 오뚜기가 흔합니다만 이 과거에는 이 오뚜기가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오뚜기 보고 굉장히 그 희망과 상징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그 모습, 인형, 그죠? 이런 거 보면 되게 신기했거든요. 아마 그런 마음이 여기에 있을 것 같아요. 얘들아, 너들 이리 와, 이것 좀 봐라. 하고 나는 오뚜기를 내들고 애놈들을 불렀다. 애놈들이 모여들었다. 얘들아, 이놈의 대가리를 이렇게 꼭 누르고 있으면 요 모양으로 누운 채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한번 이놈을 쓱 놓기만 하면 요것 봐라. 이렇게 발딱 일어선단 말이야. 그렇죠? 오뚜기의 어떤 특징이 나왔죠. 아이들의 이 호기심과 신기함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이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나는 두서너 번 오뚜기를 눕혔다 일으켰다 했다. 이것을 너희들에게 내가 줄 테다.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씨름 경기를 해라. 그럼 우승자에게 주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이제 고난을 딛고 일어서는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오뚜기를 드러낸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참새들이 쌀알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다음 2페이지 가시면요. 씨름에 이긴 사람에게 이것을 상으로 주마 애놈하고 애놈들은 날래. 사투리가 나오네요. 빨리빨리 수줍음을 버리지 못한다. 어찌어찌 두 놈을 붙여놓았다. 한 놈이 안안기는 이제 안다리 걸기의 사투입니다. 관중은 그동안에 열이 올랐다. 예. 허리띠를 고쳐매고 자원하는 놈이 있다. 4호 승부가 끝났고 아직 하지 못한 애놈들은 주먹을 쥐고 제 차례 오기를 기다렸다. 굉장히 그 게임의 경기에 지금 몰두하는 장면이에요. 승부를 좋아하는 저급한 정렬은 인류의 맹장 같은 운명이다. 자, 이게 아주 그 비유적인 표현이 나왔는데요. 자, 승부를 좋아하는 게 저급한 것이다. 그러한 정렬은 인류의 맹장 같은 운명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저급한 정렬이라고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에서는 뭡니까? 인간의 본능적인 승부욕이 나오죠. 이걸 부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필자가. 그리고 이기고 지는 것을 즐기고 있죠. 그것이 바로 질이 낮은 정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에게 쓸모가 없으면서도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이런 미련이자 말썽인 것이 바로 저급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이 승부. 그렇죠? 승부를 바라보는 필자에 뭐가 나온 거예요? 개성적인 시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이거 꼭 해석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출제를 할 확률이 잘 높습니다. 아셨죠? 예. 자, 마지막 일의 결과가 감사합니다. 결국 마지막 한 놈이 이겼다. 나는 씨름의 패배를 선언하고 우승자에게 오뚜기를 주었어요. 참새들은 그동안 배가 불렀을 거예요. 바로 이게 주된 목적이죠. 씨름을 하게 된 의도가 여기 나왔고요. 이리하여 나는 천석군이의 부자죠. 부자 천석군 벼 두 대를 횡령한 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냐하면 참새들이 먹었으니까 그렇죠. 절도를 하고 재산의 7전 가량을 손에 봤다. 그러니까 자기가 7전짜리 정도의 오뚜기를 씨름에 이긴 아이에게 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참새떼가 배부를 수 있는 대가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예. 1000마리의 참새떼들은 오늘 밤 오래간만에 배부른 꿈을 꿀 것이다. 그렇죠? 참새떼의 어떤 포만함, 이 추측을 한 거고요. 기대가 드러났고 자신이 행동한 결과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은 글쓴이가 아이들의 관심을 딴 데로 끌어 그 시간 동안 배불리 먹은 참새들이 배부른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이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고요. 그렇죠? 하지만 뭐 자괴감이라든가 소속감이라든가 희열이라든가 괴로움이라든가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OX를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핵심 정리가 경수필입니다. 중수필이 아니라 가벼운 수필이에요. 가을 들판의 참새떼와 몰입꾼 출전은 무화 선생 방랑기에 있는 책에서 나온 겁니다. 또 자연을 사랑하고 뭐니 뭐니 해도 이 김상룡은 나무로 창을 내게 쏘라는 시에서 보시다시피 자연을 사랑하고 있어요. 또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 참새를 하나의 약자로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또 해학적이고 감각적, 비유적, 체험적, 서사적, 마치 소설 같아요. 그렇죠? 자연 친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표현상 특징, 설상 특징으로 가시면은 어떻습니까? 해학적인 거, 기지 이런 것들 아시기 바라겠고요. 씨름을 가리킨다. 그렇죠? 참새 쫓는 아이들에게 오뚜기를 상으로 걸고 또 경쟁이 어때요? 열기가 달아올랐죠. 그렇죠? 참새 쫓는 일은 아이들이 잊어버렸어요. 또 글쓴이는 만족감을 마지막에 드러냈습니다. 또 생동감 있게 음성 상징어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 음성 상징어를 통해서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드러냈다. 또 특정 대상과 대화를 주고받는 이거 아닙니다. 그렇죠? 말을 건네는 방식은 나타납니다만 지나온 삶을 성찰한다. 아, 이것까지는 안 되겠네요. 주고받는 방식은 이제 말을 건네는 방식 일부 나오니까 이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지난 삶을 성찰하는 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참새를 쫓는 것에 관심을 두던 상황이 오뚜기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씨름에 몰두하는 이런 상황으로 전이 된 거죠. 이 상황의 전이 바로 이게 해악입니다. 그렇죠? 또 우승자가 오뚜기를 상으로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과장 이건 아니죠. 이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수필의 해악이나 기지 이런 장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유, 기지, 속임수, 선의의 속임수, 재미, 감흥, 유쾌한 또 자연, 해악, 기지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상룡의 나무로 창을 내게 쏘라는 시를 인용해봤습니다. 김상룡의 대표적인 시고 이 시의 의미는 남쪽 자연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창 개방을 하겠다는 거죠. 이 창.
그러니까 남쪽 자연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두겠다는 의미의 시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 몇 가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애입니다. 자연애. 유유자적하는 동안 동양인의 전통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전원시 대표 작품이고 전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동경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한참가리 새 노래 나오거든요. 예, 그 부분들은 무역 욕심이 없고 안본지적의 신경을 노래한 겁니다. 여기 한참가리. 구름은 또 허망한 속세의 삶과 이로부터의 물질적 유혹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시어입니다. 구름이 꼬신다고 난 갈 리가 없다. 그죠? 새 노래는 공짜로 들을 거다. 이런 것들이 자연과 소박하게 살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이 시와 또 관련지어서 연결해서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어서 제가 실어봤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김상룡의 백리금파에서라는 수필을 공부했고요. 예, 어떻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반드시 눌러서 계속 구독 시청을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